예,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 41번째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차량은 바로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패키지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전기차예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도 월요일 5시에 이렇게 정각에 출발을 해서 24.7km 정도 주행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전기차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오닉 5 2륜구동 모델이랑 이 G80 전기차 그리고 EV6 4WD랑 경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차량 컨티넨탈 스포츠 6 245에 40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도가 좋아서 일단 현재 기온이 1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막 그렇게 영하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5시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립 재설정 확인.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볼보 차량들을 제가 리뷰를 안 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볼보는 시승차를 계속 타고 시승기를 계속 쓰긴 했지만은 볼보 차량을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안 했던 이유는 바로 계기판 때문인데,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연비가 계속 나오지만은 사실 볼보 차량들 이전 지금은 좀 바뀌어서 바로 이렇게 그 트림 연비가 나오지만은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아, 이것도 아니었어. 뭐 들어가서 되게 헷갈리게 하고 뭐 트립이 3개인가 4개인가 막 들어가 있어서 연비 체크하기에는, 그러니까 체크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기가 되게 애매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 하단 요 하단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연비 체킹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대략적인 주행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이런 거를 조금 다른 아이오닉 5 그리고 G80 전기차 그리고 그 EV6 4WD 모델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어떻게 보면은 폴스타2에서 가장 좀 비싼 녀석이긴 해요. 자, 이 녀석의 뭐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폴스타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폴스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폴스타2 공인연비 같은 경우는요 3.8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내 연비는 4km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강남 퇴근길 연비 오늘로 딱 4번째인데 지금까지 다 잘 나왔어요. 막히면 막힐수록 전기차가 오히려 더 내연기관에 비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3.8에서 한 4km 사이의 연비를 어느 정도 더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로디지털 가가지고 1차 연비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제가 중간에 살짝 켜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한 26kWh 정도 나왔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한 3.5 정도 3.5km/km 아니 킬로와트 아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단위가 잘못됐나 해서 단위 설정이 되나 해서 봤는데 단위 설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3.5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구로 디지털에는 아이오닉이 한 4.8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80이 3.1, 그 다음에 이제 EV6 4륜구동이 한 4대 한 3.9에서 4km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아직 연비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는 폴스타2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폴스타2에 대한 역사 이야기부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아직도 뭐 중국 브랜드다라고
뭐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볼보에서 나온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96년에 볼보 차량으로 그 고성능 레이스카 대회를 나갔던 회사가 있어요. STCC라고 스웨덴 투어링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나갔던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바로 플래시 엔지니어링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볼보가 기술력이 꽤 좋았어요. 1987년도만 하더라도 볼보에 막 무지막지하게 생긴 외건인데 이게 볼보 광고인데 막 포르쉐랑 막 같이 달리고 우리는 포르쉐랑 똑같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우리는 그 성능만큼은 포르쉐 뺨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을 약간 그때였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말 볼보가 유럽에서는 최강자 중 하나였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플래시 엔지니어링에서 1996년에 이제 볼보 차량으로 대회를 나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어요. STCC 스웨덴 투어링카 챔피언십을 다 휩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좀 비슷했던 회사들이 있었죠. 바로 미니와 JCW, 존 쿠퍼 웍스와 좀 비슷한 계열을 좀 가지고 있는데, 미니와 JCW 관계 그리고 볼보와 폴스타의 관계,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회사가 더 있다면 벤츠와 AMG. 그래서 약간 이제 볼보에서 원래 폴스타는 고성능의 이미지가 좀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S60 T8 폴스타 모델이 내연기관으로서 한국에 판매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뭐 볼보를 이 가격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S60 T8 폴스타 모델이 2.0 가솔린으로 415마력을 뽑았던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좀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폴스타, 오늘 소개하는 게 폴스타 2 순수 전기차 모델인데, 폴스타 1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고성능 약간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좀 접목시켜서 2019년에 처음 나와서 2021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되면서 폴스타 1을 만들던 공장들은 모두 폴스타 2를 만들기 시작해서 2021년부터 지금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까지 2년 동안은 계속 이제 폴스타 2만 꾸준하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폴스타가 2021년부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좀 튀어나왔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 자, 현대와 현대 제네시스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모두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고, 반대로 또 BMW와 BMW i 그리고 벤츠와 벤츠 EQ 브랜드, 요 브랜드들은 그냥 벤츠 안에 하나의 섹션 자체를 전기차 섹션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면, 얘는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볼보와 폴스타는 국내에서도 완전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대표이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GM처럼 쉐보레 캐딜락 GMC, 요게 GM 코리아 대표이사 밑에 있다면은, 얘는 아예 그냥 폴스타와 볼보 완전 다른 별도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이제 볼보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폴스타 2까지는 이제 약간 볼보 차량을 폴스타의 느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폴스타 3, 4, 5, 6 뭐 요렇게 계속 나올 텐데, 이제 그런 폴스타들은 진짜 볼보와는 좀 전혀 상관이 없고, 아마 약간 뭐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전장 버튼류 이런 거 조금 정도는 아마 볼보랑 공유를 해서 금액을 좀 다운시키긴 할 거예요. 그 제조 단가라든가 이런 전장류 단가를 조금 최대한 다운시켜서 차량 가격을 좀 싸게 만들려고 노력은 할 텐데, 어쨌든 이제 디자인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팅 같은
부분은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스타 볼보가 좀 중국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폴스타 이야기만 하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51.5%인가 50.5%가 지리자동차, 중국 지리자동차에 지분율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40 절반에서 아주 조금 정도는 볼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본사는 아직도 스웨덴에 있고요.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만드는 모델이 있고, 앞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모델이 있고, 이제 미국 공장이 있었나? 뭐 다른 해외 공장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BMW X3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만 만들거든요. X3 전기차 iX3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만 만드는데, 걔네들은 냅두고 맨날 볼보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들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만들 수도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얘가 왜 가성비가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뭐 이 차량 뭐 중국 지리자동차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폴스타와 볼보의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간 고성능 차량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퍼포먼스 패키지는 고성능 그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느껴볼 수 없는 전기차의 이 퍼포먼스, 정말 이게 전기차인데 좀 좋은 차, 요것도 뒤에서 좀 얘기할 건데, 좋은 전기차란 무엇인가를 좀 요런 방향으로 한번 풀어볼게 라고 한 모델이 아마 폴스타2가 시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도 무슨 얘기인지를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신림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23.4 kWh에 per 100km니까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계산 잘 못하겠어. 자, 계산해보면 4.2 정도 나오네요. 4.2 kWh. 나 이거 맨날 헷갈려. 어쨌든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차량들도 그랬어요. 다른 차량들도 강남역 딱 지날 때쯤 해가지고 공인 연비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전기차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어느 정도 더 나올지. 그래서 만약에 이 폴스타 2륜구동 모델도 뭐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면 테스트 해보겠지만은, 폴스타 2륜구동 말고 이제 오늘은 이제 4륜, 그러니까 듀얼 모터, 정확하게는 듀얼 모터, 더군다나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아이오닉 오늘 EWD, 그리고 EV6 4WD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얘는 EV6 GT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듀얼 모터 대 듀얼 모터, 그리고 듀얼 모터 대 싱글 모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G80은 아직 제가 오늘로써 이 테스트가 4번째라서 그냥 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거의 가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입구를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36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8km, 원래 저 앞에가 8km인데 여기서 8.1이 뜨네요. 이게 휠 사이즈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조금 더 많이 가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는 지금 23 정도인데, 이러면은 한 4.3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일단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7, 그 다음에 G80 같은 경우는 3.9, 그 다음에 이제 EV6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5.3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EV6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 이게 전륜을 조금 쓰긴 해요. 전륜을 조금 쓰긴 하는데, 천천히 가면은 대부분 이제 싱글 모터만 거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히는 도로에서는 사실 연비가 큰 차이가 없을
없었다 뭐 그랬던 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자 얘는 정확하게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랑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비가 뭐 이 정도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그 브랜드에서 시작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폴스타1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었고, 폴스타2부터는 이제 쭉 전기차로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폴스타3, 뭐 4, 폴스타5, 폴스타6까지 지금 준비가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폴스타5 같은 경우는 프리셉트라고 해가지고 컨셉카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일단은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델 3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은 볼보 40.2 뭐 어쨌든 뭐 40.2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요 컨셉카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게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공개를 했었던 폴스타5 프리셉트 컨셉카가 폴스타5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나올 거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은 대박이다. 누가 봐도 슈퍼카 이상의 급의 준대형 세단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도어가 4개인 스포츠 준대형 세단으로 아마도 타겟이 되면은 지금의 타이칸 정도나 아니면은 뭐 이트론 GT 뭐 요런 모델을 타겟으로 나오는 포도어 고성능 전기차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231마력에 33.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7.4초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한 번 충전에 417km를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듀얼 모터는 최고 출력 408마력에 최대 토크 67.3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4.7초에 한 번 충전에 334km나 가는 고성능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400마력대, 요거 408마력인데 400마력대 차량이 뭐가 있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포르쉐 박스터 GTS 4.0, 그러니까 4000cc 포르쉐 정도 돼야 400마력 정도 수준이 나온다. 물론 더 낮은 배기량에 400마력 뽑는 차량도 많죠. 뭐 예전 같은 뭐 폴스타 내연기관 같은 경우가 2.0 모델로 400마력 이상을 뽑았잖아요. 뭐 그런 어쨌든 뭐 그 정도의 그 주행 마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제로백이 4.7초라 그랬는데 제로백 5초 그리고 380마력인 차량이 AMG GT 차량이에요. AMG GT 43 AMG가 그런데 보통 1억 원이 넘는 차량과 좀 비슷한 내연기관이랑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그렇다, 그냥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롱레인지 싱글 같은 경우는 5,4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듀얼 모터 408마력의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5,990만원, 6,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듀얼 모터가 이 가격에 나온 거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옵션이 이게 세세하게 옵션이 들어가다기보다는 약간 패키지 형태로 옵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럿 라이트 같은 경우가 299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팩이 540만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퍼포먼스 팩 같은 경우가 65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팩 650마력 너무 비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도로에서 저도 사실 퍼포먼스 팩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대략적으로 듀얼 모터에 퍼포먼스 패키지 넣으면은 6600 한 40 얼마? 40 뭐 9만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6500만원짜리 차가 돼버리는데 사실 부담이 되죠. 6천만원이면은 요거 말고도 볼만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굳이 내가 이 차량을 왜 퍼포먼스 패키지를까지 넣어가면서 650만원이라는 거금을 써가면서 넣어야 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가
만약에 폴스타2를 산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퍼포먼스 패키지가 정말 가성비가 진짜 해자다. 엄청난 해자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서스펜션 하면은 최고의 회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튜닝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빌스테인을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KW를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물론 올렌즈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면은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서스펜션은 올린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올린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바이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모터GP라고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F1의 수준의 경기인데, F1은 완전 머신이고요. 예, 완전 머신이 뭐라 그러지? 기계지. 그거는 양산형차가 아니잖아요. 예, F1 전용 머신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녀석들이 달리지만은 바이크 최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시속 뭐 320이나 340km까지 달리는데 양산형 차량으로 만듭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서스펜션이 거의 다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주 미세한 컨트롤까지도 가능한 서스펜션인데, 이 회사가 바로 스웨덴 회사예요. 자, 폴스타, 볼보 얘네들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회사라면 서스펜션으로는 올린즈가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대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올린즈입니다. 바로 이 스웨덴의 올린즈 회사와 협업을 해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근데 650만원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요 올린즈 서스펜션이 DFV 방식이거든요. 얘도 DFV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듀얼 플로우 밸브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도로 노면에 따라서 이제 이 댐핑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애프터마켓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미니 쿠퍼에 들어가는 미니 JCW에다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끼워서 넣는 애가 한 420만원, 그리고 뭐 어영부영해서 얘한테 들어가는 걸로 따지면 500, 600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650만원짜리 퍼포먼스 패키지는 서스펜션 값이다 거의. 근데 여기 이거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브렘보가 들어갑니다. 노랗게 칠한 폴스타 그리고 슬러시 브렘보라고 써있는데, 브렘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브레이크 회사죠. 심지어 F1 그 머신에도 브렘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브렘보, 알콘 뭐 요런 뭐 몇 개 더 있어요. 한 3-4개 정도 회사가 주로 쓰는데, 거의 팀들이 많이 쓰는 게 브렘보 브레이크인데, 이 브렘보 브레이크를 애프터마켓에서 만약에 이 크기에 브렘보를 장착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한 600만원은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서스펜션 450이라고 치고 얘 550, 그 브렘보가 550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만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안전벨트 요거 노란색 요게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순정 요 패키지로 세트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요거 견적 내보니까는 한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벨트를 아주 끝에랑 잘라서 이어붙이는 형태로 한 50만원 정도 견적비가 나오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 요거 옵션 넣는데 뭐 차량마다 좀 다르지만 5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이 폴스타2 같은 경우는 18, 19인치가 들어가는데, 얘가 20인치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차가 주행 성능을 다 떠나서 브레이크가 아마 안 들어가서 20인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연비는 확실히 20인치부터 확 떨어지는 거는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브렘보를 위해서 20인치 휠 타이어도 휠을 준다. 자, 근데 이 휠 아마도 애프터마켓에서도 따로 구해서 뭐 장착한다고 하면은 아마 못 줘도 개당 100만원씩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요. 350 잡아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게 한 1400만원 정도가 돼요. 자, 여기다가 퍼포먼스 썸머 타이어를 적용을 해줍니다. 아마 스웨덴에서 구입을 하면은 얘가 썸머 타이어가 아니라 아마 윈터 타이어로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 구하면은
휠이랑 타이어랑 같이 구했을 때 아마 600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휠 타이어 2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1400에서 1600만원치의 저걸 보여준다. 그 튜닝비를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그냥 튜닝 필요 없고 그냥 난 폴스타가 이뻐서 그냥 주행으로만 그냥 타려고 해 라고 하면 롱레인지 싱글 모터를 구입하시면 정말 좋고요. 나는 원래 차를 좀 잘 알고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튜닝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퍼포먼스 안 넣으면 후회해요. 나중에 휠 바꾸고 나중에 테슬라처럼 서스펜션 400인가 500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럴 바에 올린지를 넣자. 근데 만약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걱정되실 수 있을 거예요. 승차감이 별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승차감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지금 강남 퇴근길 연비를 촬영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퍼포먼스 말고 일반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많이 타봤거든요. 제주도 가서도 타보고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 퍼포먼스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대 입구에서 얘기하고 이제 방배로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방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말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아니, 안 막혔어. 이거 지금 되게 안 막혀서 온 것 같아요. 자, 지금 방배역쯤에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충 하면 연비 한 5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시간은 49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42분 걸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6.3이 나왔고요. G80 전기차는 51분 소요돼서 4.4km, 그리고 EV6 4륜구동은 50분 걸려서 5.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은 뭐 연비가 엄청 좋아서 타는 느낌보다는 자주자주 충전하더라도 야, 나 전기차인데 브렘보 달려있고 전기차인데 올린지 들어가있고 20인치의 고성능 타이어, 심지어 진짜 이거 고성능 타이어 들어가있어요. 스포츠 컨택트 6 들어가있단 말이야. 보통 EV6 이런 애들은 전기차 전용 막 그 연비 잘 나오는 타이어를 꼽아놨는데 얘는 그 연비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네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이 강남 퇴근길 연비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에 나중에 폴스타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뭐 5를 시승하게 되면 그때랑 좀 비교하려고 데이터 쌓는 용으로 오늘 리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자, 앞으로 올해 2023년에 폴스타 3가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한 3분기 대략적으로 1, 2, 3, 4, 5, 6, 7, 8, 9 제 예상은 9월인데 9월쯤에 폴스타 3 사전 예약을 아마 실시를 할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준대형 SUV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전기차 모델인데 BMW iX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아우디 e-tron, 그리고 벤츠 EQ2 모델이나 그리고 볼보의 EQ90 모델이랑 좀 경쟁할 것 같은 모델입니다. 차량 크기로 보면은 포르쉐 까이엔보다 전장 길이가 한 2-30mm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작아요. 그래서 포르쉐 까이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폭 같은 경우는 포르쉐 까이엔보다 더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보 EX90이랑 그러면 겹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 EX90 같은 경우는 7인승 모델로 나오고요. 그리고 폴스타 3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WLTP 유럽 기준으로서 610km의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환경부 인증으로 들어가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 500km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 489마력의 듀얼 모터부터 시작하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준대형 전기차가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아마도 출시가 되자마자 EV9이나 그리고 아이오닉 7 모델들이랑 이제 또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타면 탈수록 뭔가 기대가 되는, 이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이 잘 돼가지고 막 지가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EV6처럼 막 드래그가 뭐 런치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리프트 모드가 있다든가 뭐 요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타면 탈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되게 허름한 그 노포집의 그 우동인데 되게 싸. 근데 맛은 그냥 그래. 근데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고 싶어. 오늘 먹었는데 일주일 뒤에 생각나.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차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안 질려요. 그런 브랜드가 폴스타라서 이제 폴스타 3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특히 이제 폴스타 3부터는 이제 ADAS 기능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전기차에 이제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승차감은 엄청나게 좋을 예정이고 5개의 라이더 센서 그리고 5개의 외부 카메라 그리고 12개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여기에 엔비디아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엔비디아 그 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그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쓴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럿 팩을 추가하면은 엔비디아 추가 제어 장치에 이제 3개의 카메라 그리고 4개의 초음파 센서가 더 부착이 된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은 차가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차로 만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폴스타2 오늘 뭐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강남 퇴근길 연비하면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비 왔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 어디니? 여기가 서초역입니다. 서초역이고 여기서 직진만 계속하면 역삼역 나오고 삼성 나오고 잠실까지 무조건 직진만 하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역삼역 도착해가지고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시간은 1시간 4분 소요가 됐고 18.5km 정도, 네, 5km 여기 조금만 더 오면 여기 한 차 정도 되면 18.5km 나올 것 같은데, 자, 연비는 20.65 이렇게 나왔는데 한 4.8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닉 5 이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1시간 1분 소요돼서 6.3을 보여줬고요. G80 전기차는 1시간 8분에서 4.4. 그 다음에 그 EV6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1시간 9분 소요돼서 5.6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만을 위한 아이오닉과 EV6를 좀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세단 모델인, 아니 세단이 문제가 아니라 G80이랑 비교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뭐 좀 그런 상황이라 그냥 재미로 오늘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존까지 전기차를 몇 대 안 해서 전기차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강남 태양길 연비는 하이브리드 전기차한테 굉장히 좀 다른 내연기관에 비해서 좀 유리한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복합 신연비 반에 반토막 나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지만 전기차는 조금 다르다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으로 폴스타 1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폴스타 2 모델 같은 경우는 100% 전기차 모델로 이렇게 나오는데, 폴스타 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대형 SUV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스타 4 모델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사이즈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점 비싸지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중형 SUV급 정도, 그래서 한 소렌토 정도 크기? 소렌토? 애매한데? 아직 뭐 정확하게 재원은 안 나왔지만 투싼과 소렌토 어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모델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폴스타 5 아까 말씀드린 프리셉트 컨셉으로
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리고 그래서 폴스타 5 모델이 나올 거고, 폴스타 5 모델은 4도어입니다. 하지만 폴스타 6는 그 프리셉트 모델, 그 프리셉트 컨셉카를 가지고 5를 만들고, 그걸 2도어,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오픈카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폴스타 6.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폴스타의 차량 출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네들은 많이 팔겠다의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이 팔겠다 보다는 이쪽 시장의 판도를 뒤엎고 싶다 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우리는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돌아가는 시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디젤이 친환경이라고 막 여기저기, 특히 막 BMW, 아우디 유럽 차량들의 디젤 세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겁나 인기가 좋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친환경 차량이 아니래. 이제는 뭐 서울 들어오지 말래, 막 이렇게 돼버리는 한순간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모델도 계속적으로 지금 친환경을 외치고 있지만은, 도요타에서는 사실 전기차가 조금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이브리드는 넘버 원인 회사였지만 전기차는 뒤처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에 대해서 과연 이게 친환경 차량이냐, 요거에 대한 보고서가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친환경 아니야, 전기차 만들어 보니까는 친환경 아니구만. 이거 속마음은 아씨, 전기차로 돌아가니까 우리 매출이 안 나온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사실 언제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폴스타는 곧 죽어도 전기차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전기차 만들지 마!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로 이제 꾸준하게 가려고 진짜 이를 악물고 만든 브랜드라는 게 느껴지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차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고성능 전기차, 그리고 좋은 전기차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좋은 전기차의 기준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단을 좋아하면 좌석이 넓거나, 아니면 내가 반자율 주행이 정말 가장 잘 되는 차라든가, 뭐 이러면 내 만족감에 그게 좋은 자동차인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자동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필요 없는 자동차가 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고성능 스포티한 전기차,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요게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은 아니구나, 뭐 빠르거나, 아니면 뭐 베렌 아반떼 N처럼 펀카 지향성으로 뭐 밸런스를 잘 맞춰서, 뭐 그 두 차량의 밸런스가 아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하게 만들어서 내보낼 것이냐, 요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고성능 전기차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조건 뭐 테슬라처럼 뭐 제로 빼기 2점 몇 초대가 나와야 된다. 그냥 고성능이 맞긴 해요. 고성능이 맞지만 전기차로 그렇게 2점 몇 킬로로 빠르게 달리는 의미가 뭐가 있냐. 레이스도 제대로 없는데. 전기차 레이스 해봤자 TCR에 지금 그 벨로스터 전기차가 나가요. 예, ETCR에. 그리고 뭐 포뮬러 2, 뭐 기타 외에도 뭐 전기차 레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지만 가장 유명한 레이스는 그 두 개인데, 아니 그 테슬라는 뭐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빠른 차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기차로.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빠른 차, 제로 빼기 빠르다라는 거는 단순히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보통 그런 차에 대한 엔진 사운드, 그 다음에 이 배기 사운드에 대한 부분이 사람의 감성을 이게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다라는 구매 욕구를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회사가 뭐 배기 시스템으로 유명한 뭐 아크라포빅 같은 그런 회사들이 점점점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회사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그렇게 막 성장률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냥 유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기차의 고성능은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정말 제가 느끼기에 차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라고 생각을 해요. 포르쉐라고 생각을 하고, 양산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차 한 대로 놓고 보면 전 포르쉐는 거의 완벽하다고, 완벽은 아니야 솔직히. 가끔 보니까 별로 느낀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합 점수로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칸을 타보면은 우주선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이질감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포르쉐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돈 주고, 아니 물론 좋아, 차는 물론 좋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엄청 좋지만은 이 돈이면 그냥 내연기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딱히 대안이 없는, 지금 그 전기차라 그래서 정말 이제 전기로만 굴리고 나머지는 내연기관처럼 똑같이 배기 사운드도 임의로 내고 엔진 사운드 임의로 낼 것이냐, 뭐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배기 사운드를 가상으로 넣고 엔진 사운드를 가상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는 기아 단수가 없거든요. 물론 포르쉐 그 타이칸은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기차는 무단 변속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수동 변속기까지는 아니고, 어느 브랜드가 전기차에 수동 변속기 넣으려고 노력하던데, 그 일본 자동차인가 뭐. 그런데 걔네는 또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전기차를 수동으로 변속해서 이 수동 변속에 대한 이 펀드라이빙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좀 배기 사운드, 엔진 사운드, 그 다음에 막 스티어링 휠도 좀 편리함보다는 뭐 D컷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기차지만 알칸타라 감싸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가지고 갔던 감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자극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회사가 바로 폴스타입니다. 자, 폴스타에는 전기차이지만은, 전기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스펜션에도 이제 액티브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이제 전자 제어로 이제 그 감쇄력을 뭐 실시간으로 뭐 1000분의 1, 뭐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이런 시간 안에 이렇게 조절해주는 가변형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퍼포먼스 패키지에서는 올린즈라는 브랜드를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와서 올린즈 서스펜션을 딱 넣고, 야, 우리 봤지? 우리 올린즈 들어갔다. 요거 고성능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애프터마켓 튜닝을 기존에는 이제 소비자가 했다면, 이제는 애프터 튜닝조차도 제조사에서 그것도 전기차 회사가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올린즈라는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서스펜션 제가 생각하기에 서스펜션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올린즈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 가격도 올린즈 서스펜션이 졸라게 비싸요. 네. 일례로 올린즈 서스펜션을 양산형 브랜드에서 사용했던 경우는 제 기억에 람보르기니밖에 없어요. 람보르기니에서는 올린즈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이 하고요. 그리고 그 서스펜션 가격만 하더라도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면 대략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이상의 금액도 보여주는 게 올린즈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양산차 브랜드에서 사용한 게 바로 요 폴스타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스웨덴 브레이크 회사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얘네가 스웨덴 거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스웨덴에 괜찮은 브레이크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브렘보사를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브렘보를 가지고 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브렘보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참 많이 사용하죠. 일명 옛날에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는 브렘보 직 수입은 아니라 만도에서 제작을 하는 만렘보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브렘보라는 옵션이 들어간 적이 있었고,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6P가 아니라 4P인데 크기로 보면 거의 6P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대용량 4P, 그러니까 피스톤이 4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디스크가 있으면 요거를 4개의 피스톤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보통
경차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원 피스톤이거든요. 그게 4개가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잡아주는 힘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렘보 같은 경우는 CTS-V 한 658마력 정도 되는 CTS-V 차량에도 이제 제조사에서 아예 기본으로 넣어버려서 6P 브레이크가 적용됐던 브렘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뭐 사실 포르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러웠던 게 이런 벨트색이었거든요. 벨트색 바꾸는 거.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행했었죠. 이 벨트색 바꾸는 거. 이 벨트도 이제 퍼포먼스 상징. 그러니까 바깥에서 딱 봤을 때, 이야, 제 퍼포먼스네. 약간 이런 느낌 줄 수 있게 뭐 벨트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 브레이크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인치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 아마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19인치로 해결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안 들어가서 아마 그 20인치로 바꿔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고성능 썸머 타이어를 끼워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겨울에 출시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고 겨울이 좀 긴 나라이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면 윈터 타이어, 고성능 윈터 타이어를 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다, 뭐 그런 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폴스타 앞으로 나오는 3, 아직 뭐 4, 5, 6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직 없지만 폴스타 3는 대략적으로 정보가 나왔어요. 폴스타 3 모델 같은 경우는 얘 또한 퍼포먼스 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 퍼포먼스 팩을 넣으면 똑같은 듀얼 모터라도 제로백이 좀 더 빨라져서 준대형 크기지만은 걔도 제로백 한 4점 중후반대 정도 보여주는 그런 차량으로, 앞으로 전기차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하나를 보여주는 브랜드가 바로 이 브렘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포르쉐처럼 전기차도 포르쉐 맛으로 포르쉐가 만들면 포르쉐 느낌을, 내연기관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폴스타처럼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폴스타가 기대되는 이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회사는 굉장히 개방적인 회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는 되게 폐쇄적인 약간 브랜드였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뭐 막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폴스타는 다릅니다. 폴스타는 굉장히 개방된 회사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일단 알게 모르게 콜라보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폴스타랑 이제 리비안, 미국의 전기 트럭 화물차를 만드는 리비안 브랜드랑 기후 대응에 대한 패스웨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어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고, 우리는 리비안이랑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크 제조회사 케이크와 함께 전기 스쿠터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웬만한 전기로 움직이는 거는 다 지금 제가 알기에 폴스타가 접촉을 해가지고 폴스타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같은 경우는 또 스웨덴의 전기 보트 회사인가? 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전기 보트에 이 폴스타의 모터가 들어가는, 뭐 폴스타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참고로 폴스타 배터리는 LG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폴스타2 도로에서 존나게 안 팔린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2022년에 런칭이 되나? 1년에 런칭이 되나? 어쨌든 2022년에 판매 대수는 2794대입니다. 한국 수입차 자동차협회에 등록된 전기차 단일 모델 수로서는 이 차량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스타 2 모델 하나로 지금 2,800대 정도를 팔은 건데, 이제 3분기에 예약 받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2024년 뭐 1, 2, 3월쯤에 폴스타 3 모델이 나온다면 정말 브랜드로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을 것 같은 회사 중 하나고, 앞으로도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사람을 좀 깜짝 놀래킬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들 뭐 전기차 하면은 뭐 리비안, 피스커, 테슬라 뭐 요런 미국 회사들도 많이 보시지만 스웨덴의 이 베이스가 좋잖아. 일단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회사고, 테슬라는 이미 뭐 스타트업에서 뭐 끝판왕을 찍었지만은 뭐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업 회사 개념처럼 움직이고 있지만은, 폴스타 같은 경우는 뒤에 자본력이 중국 자본, 지리자동차 자본이 있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면 볼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회사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높고 베이스가 좋은 회사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포스코 사거리고요. 연비 20.4인데 20.4면은 대략 한 4.9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안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1시간 24분 만에 도착을 했으니까 오늘 잘하면은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삼성역에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영상을 껐다 켰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요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잠실 가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시간 1시간 47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연비는 20.1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 환산하면 한 4.95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5km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오닉 5 모델 같은 경우는요 1시간 40분 소요돼서 6.6km를 보여줬고요. G80 전기차 모델은 2시간 23분, 너무 많이 걸렸네요. 3.7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EV6 4WD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1시간 55분 소요돼서 5.1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EV6나 아이오닉보다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하지만 650만원이라는 엄청난 혜자 가격으로 올린지 서스펜션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성비가 좋은 옵션을 넣을 수가 있다.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